파리 몽마르트 언덕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은퇴한 부부 장과 마리가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에펠탑 실루엣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리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죠.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함을 잃지 않은 마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한숨과 함께 바라봤어요. 장, 이 복잡한 기계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아들이 보낸 메시지를 읽고 싶은데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은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은퇴한 건축가로서 정교한 설계 도면을 그릴 줄 알지만 디지털 기기 앞에서는 항상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어요. 나도 잘 모르겠소.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잖아. 편지나 전화로 충분했지. 마리는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벽에 걸린 오래된 괴종시계, 책장에 가지런히 꽂힌 종이책들, 그리고 레코드판으로 음악을 듣는 습관까지. 디지털 혁명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장과 마리의 일상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죠.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두 자녀 필립과 소피가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부모님,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필립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두 분을 위한 한국 여행 티켓이에요. 모든 일정과 숙소는 이미 예약해 두었고 한 달 후에 출발하시면 돼요. 장과 마리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니, 아시아는 그들에게 미지의 세계나 다름없었습니다. 티켓을 받아든 마리의 표정에는 걱정과 호기심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국어도 모르고 그곳의 문화도 낯설 텐데 괜찮을까?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친절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부모님께 새로운 경험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한 거예요. 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아내의 눈에서 반짝이는 호기심을 발견했죠. 평생 안전한 일상에만 머물렀던 그들에게 이번 여행은 큰 도전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장? 마리가 물었습니다. 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글쎄, 어쩌면 우리 나이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모르겠소. 가보자고, 마리. 그날 저녁, 장과 마리는 인터넷 검색도 어려워하며 한국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오래된 백과사전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한국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 그리고 최근 들어 들리는 K-팝 정도였죠. 마리는 여행 가이드북을 주문하기 위해 서점에 전화를 걸었고 장은 지도를 펼쳐 한국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아시아 여행은 처음이네요. 마리가 설렘과 불안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모험을 시작하다니 정말 예상치 못했소. 장이 대답했죠. 그들은 모험을 앞둔 설렘과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서서히 한국 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어요. 아날로그 세대인 그들이 디지털 강국 한국에서 맞이하게 될 경험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2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장과 마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넓고 깨끗한 공항 시설에 먼저 감탄했어요. 파리 샤를 드골 공항과는 다른 미래적인 디자인과 질서정연한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인상적이었죠. 이곳이 정말 아시아인가요? 마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속삭였습니다. 파리의 혼잡함과는 전혀 다르네요. 출입국 심사대 앞에 서자 직원이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를 가리키며 미소를 지었어요. 장과 마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디지털 기기와 친하지 않은 그들에게 터치스크린은 여전히 어려운 존재였죠. 걱정 마십시오. 도와드릴게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하는 젊은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키오스크 화면을 프랑스어로 전환한 후
장과 마리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천천히 안내했어요. 놀랍네요. 프랑스어를 하시다니. 마리가 감탄했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죠. 저희 공항에서는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마리에게 신기함 그 자체였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인식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죠. 이런 게 바로 디지털 시대인가 봐요. 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짐을 찾은 후 그들은 공항 로비에 설치된 관광 안내 센터로 향했어요. 또 다른 키오스크가 그들을 맞이했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방법, 주변 관광 명소, 심지어 현지 날씨까지 모든 정보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제공됐죠. 파리였다면 여러 창구를 돌아다니며 물어봐야 했을 텐데. 마리가 감탄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를 타기로 한 그들은 티켓 구입에 또 다시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목적지를 선택하고 신용카드를 대기만 하면 티켓이 발권됐어요. 복잡한 설명이나 언어 장벽 없이 모든 것이 직관적으로 이루어졌죠. 한국은 복잡하고 불친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는 정반대인 것 같네요. 장이 버스에 오르며 말했습니다. 리무진 버스 안에서 그들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 깨끗한 거리와 질서 정연한 교통 흐름이 인상적이었죠. 호텔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체크인 과정에서 직원은 그들에게 스마트 룸키를 건넸어요.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객실 문을 열거나 객실 내 모든 시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전통적인 카드키도 함께 제공했어요. 걱정 마세요. 편하신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 호텔은 모든 세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객실에 들어선 그들은 최첨단 시설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조명, 스마트 TV, 그리고 디지털 룸 서비스 시스템까지. 장은 베드사이드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어요. 이걸 통해 객실 온도부터 커튼까지 모든 걸 조절할 수 있대요. 장이 설명서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마리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네요. 이곳에서의 열흘이 기대되는걸요? 장은 아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한국은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우리의 생각을 많이 바꿔놓았네요. 그들은 긴 여정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첫날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서울 탐험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지 상상하며 그들은 편안한 침대에 몸을 맡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과 마리는 호텔 조식을 마친 후 서울 시내 탐험에 나섰습니다. 관광 안내소에서 받은 종이 지도를 들고 첫 목적지인 경복궁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역사 입구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복잡한 노선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리가 벽에 붙은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년의 한국인 여성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7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친절한 미소와 함께 말을 건넸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물었어요. 장과 마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노인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지하철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앱을 능숙하게 다루며 경복궁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었어요. 이걸 보세요.
새 정거장 가서 환승하면 돼요. 앱이 모든 것을 알려줄 거예요. 마리는 그 노인의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에 놀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 나이대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다루기 어려워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사용하시나요?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무료로 배웠어요. 한국은 노인들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장은 감탄했죠. 정말 놀랍네요. 저희도 그런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친절하게 장의 스마트폰을 받아 영어 버전의 지하철 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지하철표를 구매하고 개찰구를 통과하는 과정도 순조로웠어요. 열차 안에서 장과 마리는 앱을 통해 각 정거장 정보와 환승 안내를 실시간으로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기 전 앱에서 알림이 울리며 환승 정보를 제공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겠네요. 장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환승역에서 내린 그들은 복잡한 통로에서 방향을 잃고 말았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던 그때 눈앞에 인간형 로봇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로봇이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어요. 마리는 깜짝 놀라 장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이게 꿈인가요? 저는 지하철 안내 로봇 메트로봇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신가요? 로봇이 다시 물었죠. 장이 조심스럽게 경복궁이라고 대답하자 로봇은 즉시 반응했어요. 경복궁 방면 열차는 이쪽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로봇은 천천히 앞장서서 그들을 올바른 플랫폼으로 안내했습니다. 플랫폼에 도착한 후에도 로봇은 그들에게 탑승할 열차의 도착 시간과 목적지까지 남은 정거장 수를 알려주었어요. 감사합니다. 마리가 로봇에게 말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로봇이 대답하고 다른 승객들을 돕기 위해 떠났어요. 열차를 기다리며 장과 마리는 주변의 한국인들을 관찰했습니다. 젊은이들만 아니라 나이 든 승객들도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거나 뉴스를 확인하거나 각종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나이대 사람들도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네요. 장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그들은 길가에 설치된 스마트 벤치를 발견했어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이 벤치는 스마트폰 충전은 물론 와이파이까지 제공했죠. 이런 작은 배려가 도시 전체에 있다니 놀랍네요. 마리가 벤치에 앉아 말했습니다. 장과 마리는 그날 경복궁을 관람하며 한국의 전통 문화에 감탄했지만 더 큰 감동은 디지털 기술과 인간 중심 서비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노년층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했던 것이 잘못이었나 봐요. 장이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말했어요. 마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도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행 사흘째, 장과 마리는 서울의 한 복지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의 추천으로 알게 된 이곳은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했죠. 혹시 프랑스로 돌아가서도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들어서자 밝고 깨끗한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어요. 로비 안쪽에는 대형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여러 교육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장과 마리는 안내 데스크에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견학 의사를 밝혔어요. 어서 오세요. 해외 방문객들이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영광입니다. 복지관 관계자 김지영이 반갑게 맞아주었죠. 오늘은 마침 스마트폰 활용 교실이 열리고 있어요. 함께 참관하시겠어요? 넓은 교실에 들어서자 60명가량의 노인들이
각자 태블릿을 앞에 두고 진지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강사의 모습이었어요. 25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청년이 인내심 있게 노인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세대 연결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와 노년층을 연결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지영이 설명했어요. 젊은이들은 봉사 시간을 인정받고 어르신들은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죠. 마리는 교실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네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기기를 배우려면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고 대부분은 포기하고 맙니다. 강사가 천천히 스마트폰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자 노인들은 집중해서 따라했어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금방 습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가르치고 있어요. 지영이 말했죠. 처음에는 전화 걸기와 메시지 보내기부터 시작해서 점차 교통 앱, 쇼핑 앱, 건강관리 앱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업이 잠시 휴식 시간에 들어가자 장과 마리는 참가자들과 대화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82살의 박순자 할머니는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이 무서웠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터치할 수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매일 손녀와 영상통화를 하고 은행 업무도 앱으로 처리해요. 심지어 유튜브에서 프랑스 요리 영상을 보며 요리도 배우고 있답니다. 장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저희는 아직도 스마트폰 기본 기능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박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시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관리 앱 사용법이었어요. 강사는 혈압, 혈당, 운동량을 기록하고 병원과 연계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가 주치의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로 알림이 오죠. 강사가 설명했어요. 마리는 이 말을 듣고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건강 문제로 혼자 사는 것을 걱정했던 기억이 났죠. 만약 이런 기술이 있었다면 그녀의 어머니는 더 오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수업이 끝난 후 장과 마리는 복지관의 다른 시설도 둘러봤어요. 디지털 카페라는 공간에서는 노인들이 자유롭게 컴퓨터와 태블릿을 사용할 수 있었고 언제든 질문할 수 있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철학은 노인들을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영이 설명했어요. 디지털 기술은 모든 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해요. 장과 마리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프랑스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죠. 프랑스에서는 노인들이 디지털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마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포기했죠. 그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 것처럼 적절한 교육과 지원이 있다면 우리 같은 세대도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마리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이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이 완전히 깨졌네요. 이곳은 단순히 스마트폰과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세대 간의 연결과 포용을 중요시하는 사회였어요. 호텔로 돌아온 그들은 오늘의 경험을 일기장에 기록했습니다. 마리는 특히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얻는 독립성과 자신감에 대해 길게 썼어요. 프랑스의 노년층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배워볼까요? 장이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마리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그래요. 한국에서 남은 일정 동안 우리도 스마트폰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봅시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마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도 도전해봐요. 그날 밤, 장과 마리는 오랜만에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작은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여행 닷새째 아침, 마리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어요. 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호텔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내가 많이 아픈데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해요. 호텔 직원은 즉시 태블릿을 꺼내 근처 국제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검색했어요. 지금 바로 병원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위한 특별 서비스가 있는 세브란스 병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네요. 직원은 화면 몇 번의 터치로 진료 예약을 완료했고 병원까지 가는 택시도 불러주었습니다. 장은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0분 만에 이루어진 것에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응급실에서 수시간을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예약부터 이동까지 모든 것이 신속하게 처리되었죠. 저희가 도착하면 병원에서 바로 알 수 있나요? 장이 물었습니다. 네, 모든 정보가 병원 시스템에 전송되었어요. 환자 정보와 증상도 함께요. 의료진이 미리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택시에 오른 장과 마리는 불안한 마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의 의료 서비스, 언어 장벽, 그리고 비용에 대한 걱정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놀랍게도 접수대에서 이미 그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리 르블랑 님이시죠? 이미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영어가 유창한 국제진료 코디네이터가 그들을 안내했어요. 대기실에서 마리는 태블릿을 받았는데 그곳에는 프랑스어로 된 문진표가 떠 있었습니다. 어떻게 프랑스어 서비스가? 마리가 놀라서 물었어요. 저희 병원은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요. 코디네이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마리가 문진표를 작성하는 동안 장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들이 있었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노인 환자들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는 자신의 건강 기록 앱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르블랑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의사가 직접 나와 마리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타블렛에 입력된 마리의 증상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질문을 했어요. 진찰 후 의사는 마리에게 담석증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마리와 장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프랑스에서라면 검사 예약을 위해 또 다른 날짜를 잡고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즉시 검사가 가능하다니 놀라웠습니다. 시스템이 모든 검사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빈 시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죠. 몇 분만 기다리시면 초음파실에서 불러드릴 겁니다. 정말로 15분 후 마리는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나자마자 결과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의사에게 전송됐어요. 의사는 결과를 확인하고 마리에게 담석증을 확진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하지 않습니다. 약물 치료로 충분히 호전될 수 있어요. 의사는 태블릿으로 처방전을 작성했고 그 정보는 즉시 병원 약국으로 전송됐습니다. 장과 마리가 약국에 도착했을 때 약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장이 감탄했습니다. 약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저희는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진료 과정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죠. 덕분에 환자분들은 불필요한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을 받은 후 마리는 결제 창구로 향했어요. 프랑스에서의 경험을 생각하면 복잡한 보험, 처리와 높은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앞섰죠. 여행자 보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마리가 보험 정보를 제공하자 직원은 몇 번의 키보드 타이핑 후 미소를 지었어요.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청구되었으니 추가 비용은 없어요. 장과 마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체 진료 과정이 불과 2시간 만에 끝났고 모든 것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됐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경험은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에서라면 이런 상황에서 며칠이 걸렸을 텐데. 마리는 약봉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순히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을 넘어서 그 기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했네요. 그날 저녁 마리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고 그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며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장이 와인 잔을 들며 말했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차갑고 기계적인 디지털 사회가 아니라 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따뜻한 사회였어요. 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같은 노년층도 소외되지 않고요. 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눠야겠어요. 나이 든 사람들도 디지털 세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삶의 질을 높여주는지. 마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이런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해야 시야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한국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닌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여행 8일째, 장과 마리는 이제 서울의 거리를 훨씬 더 자신감 있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앱은 이제 그들의 필수품이 되었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도 배웠어요. 특히 마리는 매일 저녁 호텔에서 그날의 경험을 SNS에 올리는 습관을 들였죠. 장, 내가 어제 올린 한국 복지관 사진에 친구들이 많은 댓글을 달았어요. 마리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노인복지 시스템에 관심이 많대요. 장은 아내의 스마트폰 사용 실력이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도 몰랐던 마리가 이제는 사진을 편집하고 장문의 글을 작성하고 심지어 해시태그까지 사용할 줄 알게 됐으니까요. 여행 전에 디지털 기기를 두려워했던 우리가 맞나요? 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오전 그들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도시 시스템,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그리고 시민 참여형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런 기술들이 프랑스에도 있지만 여기처럼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장이 전시 가이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발전과 함께 디지털 포용이라는 개념을 중요시해요. 가이드가 설명했죠. 모든 시민이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방문 후 장과 마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마리는 노트북을 펼쳐 긴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쓰고 있어요? 장이 물었어요. 프랑스 노인회에 보낼 편지예요.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마리의 글은 단순한 여행 후기를 넘어 프랑스 노년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지적하고
한국의 사례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녀는 복지관에서 본 세대 연결 프로그램, 병원의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그리고 공공장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네요. 장이 아내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탄했어요. 마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디지털 기술이 우리의 적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저녁, 그들은 호텔 라운지에서 화상 통화를 통해 파리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장이 직접 태블릿을 조작해 통화를 연결했고, 마리는 자랑스럽게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어요. 믿을 수 없네. 너희들이 화상 통화를 하다니. 파리의 친구 피에르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놀랐어. 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생각조차 못했지. 그들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디지털 문화, 노인 복지 시스템, 그리고 세대 간 소통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친구들은 장과 마리의 변화된 모습에 감탄했고, 특히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귀국하면 함께 배워보는 건 어떨까? 마리가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우리도 소그룹을 만들어 서로 도우며 배울 수 있을 거야. 통화가 끝난 후, 장은 SNS에 한국 여행 사진과 함께 긴 글을 올렸어요. 한국은 젊은 세대만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노년층도 존중받으며 디지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곳이죠.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대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글은 장과 마리의 지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프랑스 현지 노인 단체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작은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우리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 마리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장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이죠.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날 밤, 그들은 호텔 테라스에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남은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새로운 시각과 가능성을 열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앞으로 프랑스에서의 삶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끝나가지만 우리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는 것 같네요. 열흘간의 한국 여행을 마치고 파리로 돌아온 장과 마리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달라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과 똑같은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공간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어요. 집이 갑자기 너무 아날로그처럼 느껴지네요. 마리가 오래된 전화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웃음을 지었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뀐 걸지도 모르겠소. 한국에서 보고 경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 그들은 오랜만에 몽마르트 근처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15명 가량의 60대 친구들이 그들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였어요. 정말 달라 보인다. 마리의 오랜 친구 소피가 말했어요. 여행이 너희를 젊어 보이게 만든 것 같아. 장은 태블릿을 꺼내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이제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어요. 화면을 넘기고 사진을 확대하고 심지어 음성 명령으로 앨범을 전환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죠. 이건 서울의 노인 복지관이에요. 여기서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한국 노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리는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짧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80대 노인이 태블릿을 사용해 손녀와 화상 통화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이런 광경이 전혀 특별하지 않아요. 노인들도 디지털 세상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고 있었죠.
친구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진과 영상을 지켜봤어요. 그들 중 일부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 든 우리도 충분히 배우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깨달았어요. 마리는 남편의 제안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가 파리 15구 노인회관과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대요. 한국에서 본 모델을 참고해서요.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피에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나는 항상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두려웠소. 하지만 너희 둘이 열흘 만에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일주일 후 장과 마리의 주도로 실버 디지털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의 친구들로 시작했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들은 파리 15구 노인회관의 작은 방에서 주 2번 모여 서로의 디지털 경험을 나누고 함께 배웠습니다. 놀랍게도 장과 마리는 이제 강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죠. 메시지 보내기, 사진 찍고 공유하기, 지도 앱 사용하기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기능들을 중심으로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마리가 수업 첫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 기술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3달이 지난 어느 날, 마리는 한국에서 알게 된 복지관 관계자 김지영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녀는 파리에서 시작된 실버 디지털 모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임은 이제 파리 전역에서 5개의 지부로 확장되었어요. 프랑스의 노인들도 디지털 세상에 적응하고 있답니다. 모든 것은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이에요. 1년이 지난 후 장과 마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화상통화로 먼 나라에 사는 자녀들과 매일 대화하고 온라인 쇼핑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고 심지어 SNS를 통해 전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에서 만난 박순자 할머니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국제적인 우정을 이어갔죠. 마리는 이제 파리시의 디지털 포용 자문위원회 위원이 되어 노인들의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장은 은퇴한 건축가들을 위한 디지털 설계 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3의 인생을 살고 있었죠. 그들의 집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옆에 스마트 스피커가 자리 잡았고 벽시계 옆에는 디지털 사진 액자가 걸렸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 되었죠. 어느 화창한 봄날, 장과 마리는 에펠탑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는 태블릿으로 한국의 뉴스를 읽고 있었고, 장은 스마트폰으로 한국어 공부 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내년에 다시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장이 문득 제안했습니다. 마리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그들 옆 테이블에 앉은 노부부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움을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어려워요. 저희도 1년 전까지는 전화 걸기도 힘들어 했으니까요. 대화가 시작되고 장과 마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이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며 마리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나이 들어도 변화를 두려워 말자. 한국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마리가 말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젊은이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죠. 노부부는 주저하다가
결국 장과 마리의 실버 디지털 모임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또 다른 변화의 시작이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장과 마리는 테라스에 앉아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마리는 스마트폰으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한국 여행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됐네요. 마리가 감상에 젖어 말했습니다. 장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우리가 나이 들었다고 세상이 멈추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디지털 세상과의 만남은 그들에게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닌 삶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소중한 선물이 되었죠.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는 파리의 밤하늘 아래, 장과 마리는 다시 한번 서울의 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움과 성장에는 끝이 없으니까요.